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3살이 된 싱글 여성입니다. 직업은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현재 엄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조카 딸이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하객이 아닌 이모로 한복을 입고 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게 참 기분이 묘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다 보니 조카를 시집 보내는 게 꼭 자식을 결혼시키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왜 결혼식 시순 중에 신랑 신부가 부모한테 맞절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때 제 동생이 어찌나 울던지 그 모습에 저도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작 주인공인 조카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제 동생 때문에 눈물이 터진 건데요. 저랑 동생이 좀 남들과는 다른 인연이거든요. 미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랑 동생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모시고 사는 엄마 역시 저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모녀지간인데요. 그렇다고 제 동생과 저희 엄마가 친모녀 관계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래도 우리 셋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동생과 엄마는 가족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은 제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저를 붙들어준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릴 때 저를 떠올리면 그렇게 안쓰럽고 기거할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 롤러코스터보다 더 굴곡졌던 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미혼모로 저를 낳고 자기만 살겠다고 저를 아빠한테 버리고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아닌 할머니 손에 걷어져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는데 그나마 할머니는 저에게 정을 주고 키우셨죠. 어릴 때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늘 저를 살뜰히 챙겨주신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친모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친모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아빠와 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난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너 때문에 여자도 못 만난다고. 누가 이딸린 남자를 좋아하겠냐? 라며 저를 미워했는데 당시 아빠는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돈은 좀 있던 모양이었는데 부모로서 자질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여자도 만나고 장가도 가고 싶은데 저라는 혹이 있어 그러지도 못한다고 제 탓을 했는데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새엄마가 생겼어요. 새엄마는 TV에 나오는 여배우처럼 참 예쁜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늘 혼자만 있던 저에게 따뜻한 밥과 따뜻한 온기를 나눠줬는데요. 저는 그때가 꿈만 같았어요. 특히 언니 하면서 저만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을 저는 정말 좋아했는데요. 평소 동생 있는 친구가 많이 부러웠거든요. 정작 친구들은 동생을 마냥 귀찮아했지만 저는 그런 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늘 함께 있고 잠도 같이 자며 어디든 함께 가는 나도 그런 동생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제가 원하는 여동생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새엄마가 참 좋았죠. 엄마는 말도 상냥하게 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뜨개질로 뚝딱 원피스도 만들어주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줬는데 그 뒤 저는 학교에서도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뭐 좋은 의미의 유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애들이랑 어른들이 저만 보면 수군거리더라고요. 어머 쟤다 쟤. 누구? 쟤가 왜? 너 쟤 몰라? 쟤 3반의 꼬질이잖아. 정말? 쟤가 그 꼬질이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쟤 아빠가 이번에 세장가 가서 쟤 새엄마 생겼대. 그래서 쟤 요즘 완전 공주라니까. 샤랄라 원피스도 입고 학교 오고 머리도 디스코 머리 하고 오는데 다른 애인 줄 알았잖아. 와 정말? 신기하다. 무슨 엄마 하나 생겼다고 애가 그렇게 바뀌어? 그치 나도 놀랐다니까. 근데 쟤네 아빠 좀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쟤 아빠 완전 바람둥이래. 여자가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다나? 진짜? 그럼 쟤 새엄마는? 몰라. 근데 그럼 그 새엄마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애 어른 할 것 없이 이런저런 나쁜 소문이 들렸는데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과 싸우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만큼 소심했고
또 싸움을 해서 문제가 커지면 새엄마가 정말로 다시 우리 집을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속은 상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늘 웃고 다녔어요. 그러니 아이들과 어른들은 더 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저희 새엄마랑 동네 아주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아주머니가 수군거린 소리를 듣고 저희 엄마가 화가 난 것 같았는데 그때 동생은 울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그날 새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냉장고를 털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제 앞에 밀어줬는데 그때 봤어요. 참으려고 애를 써도 새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그때 새엄마는 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자자고 하셨는데 동생은 자기만 빼고 둘만 그런다고 입이 삐죽 나왔지만 엄마는 저를 품에 안아줬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다정아, 화가 나면 화를 내도 돼. 이제부터 참지 말고 싫으면 싫다, 화나면 화난다. 그렇게 다 얘기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다정이는 이름만큼이나 너무 다정해서 엄마가 몰랐어. 미안하고 사랑해 우리 큰딸. 이렇게 말했는데 그땐 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복도 그리 길진 않았어요. 아빠가 사업을 핑계로 소문처럼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더니 그 중에 사람을 잘못 만나 가지고 있던 사업체며 돈 같은 걸 모두 사기당했죠. 그 뒤로 집은 난리가 났고 저희 가족은 번듯한 양옥집에서 화장실도 없는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아빠는 술만 마시며 살았어요. 그러다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했는데 그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새엄마가 저랑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는데요. 그러다 아빠가 잠이 들면 집에 들어가야 했었죠.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었고 아빠는 또 저 때문에 자기 인생에 꼬였다며 저에게 화살을 돌리다 새엄마가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 나빠야? 당신이 이렇게 된 건 순전히 당신 탓이야. 라며 저를 감싸다 정말 큰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집안의 물건을 모두 부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난리통에 동생이 파편에 맞아 다치게 되었고 피가 많이 나서 제가 정말 많이 놀랐는데 놀란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아빠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서로 갔는데 그러는 와중 새엄마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닿았는지 어느 날은 새엄마의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 막무가내로 새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그 차를 쫓아가며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 뒤로 딱 한 번 새엄마에게 전화 온 게 다였어요. 그때 새엄마는 몰래 전화를 하는 것처럼 수군거리며 다정아, 엄마야. 엄마가 금방 다정이 데리러 갈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 말 알아들었지? 절대 잊지 마.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미안해 다정아. 라고 황급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애석하게도 그 뒤로 새엄마가 저를 찾아오거나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없는 게 현실이었는데 저희 집 상황이 더 나빠져 저는 고모집에 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어디서 뭘 하는지 가족들도 그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 사실 고모집에 있을 때도 저는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저를 맡으려 하지 않는 가운데 고모는 고모부 눈치가 보인다면서 저를 방에만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예민하고 어렸던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운명처럼 한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그 교회의 목사님의 부인이셨는데 저에게 맛있는 간식과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심심하면 언제든 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걸핏하면 그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어차피 고모집 가면 또 방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니까 저는 교회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터득했는데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정이는 머리가 참 좋구나. 다정이처럼 똑똑한 아이는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를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참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렴. 공부요? 근데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돈이 없는데. 공부하는데 왜 돈이 필요해? 다정이의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지.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불가능한 것들도 전부 할 수 있어. 네?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져요?
그럼 엄마랑 동생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다정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분명 만날 수 있지. 이용하면 큰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더 좋고, 유명하면 TV나 신문에도 나오잖아. 그럼 다정이 엄마랑 동생이 그걸 보고 찾아올 수도 있고. 와, 그럼 저 공부할래요. 그때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교과서를 달달 외웠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사모님과 사모님 아들이 가르쳐줬고, 저는 또 그걸 까먹지 않으려 줄노트에 줄이 보이지 않도록 적고 또 적으며 공부를 했죠. 그러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건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었는데, 고모 말에 의하면 저희 아빠가 길에서 사망해 있었다는 연락이었죠. 그래서 가족이 와서 신원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고모는 그때도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이럴 거면 내 앞으로 돈이라도 좀 남겨주고 가든가. 에휴, 내 팔자야. 라며 싫은 내색을 잔뜩하며 경찰서며 병원이며 바쁘게 다녀왔고, 다행히 고모는 저를 데려가진 않아 저는 그 모습은 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너무 다행이고, 제가 고모에게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도 그거였는데, 아무리 저를 낳아준 친부라도 어린 마음에 그건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완벽한 고아가 되었고, 고모와 고모부는 저 때문에 늘 부부싸움을 하셨는데요. 싸움의 주제는 늘 같았죠. 저를 언제까지 이 집에 둘 거냐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때부턴 방이 아닌 그 집에 있는 게 눈치가 보였는데, 그래서 교회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죠. 그때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사모님이셨어요. 친구도 못 만들던 저에게 늘 먼저 이야기를 걸어주셨는데, 그 때문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하나둘 털어놓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꺼내놓지 못한 말도 사모님에게 했는데요. 어린 마음이지만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아가 된 이상 새엄마와 동생을 다시 만난다는 희망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섭기만 했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이지만 이 세상에서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고,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정말로 엄마도 동생도 못 만나는 거라며 저를 혼내셨는데, 그때 사모님의 진심이 느껴져 많이 울었어요. 그때까지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거나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날 사모님이 저에게 전문 아줌마 아저씨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두 분은 부부로 교회 봉사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종종 들어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매주 토요일은 그분들을 만나는 날이었죠. 교회에서 만날 때도 있었고 밖에서 따로 만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두 분은 저에게 옷이며 책, 학용품 같은 걸 선물로 사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었을 때는 고모가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이야 교복에 무료지만 제가 다닐 때는 모든 게 다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됐는데, 어느 날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소 친하게 지냈던 교회 젊은 아줌마와 아저씨가 어느 날 저희 고모에게 찾아와 저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 고모가 돈 봉투를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 고모는 화색을 띠며 저를 기꺼이 보냈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네가 아주 복이 없지는 않은가 보다. 가서 새엄마랑 새아빠 말씀 잘 듣고 여기 있었던 기억 다 잊고 잘 살아. 저는 저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제 더는 저 집구석에서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입양해준 양부모님을 생명의 은인이라 여기며 무조건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양부모님이 실망하고 저를 다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늘 긴장 상태로 지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집인데도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부모님 역시 저에게 어떻게 해줘야 다른 평범한 부모와 같을 수 있을까 서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 두 분은 제 상처도 있고 하니 무작정 저를 믿고 사랑을 주자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그전까지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넘치게 받았고, 어느덧 저는
학교에서 공주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 과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부유한 집의 무남 동료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줄 알고 있더군요. 야, 김다정, 너 오늘도 니네 아빠 차 타고 등교했지? 진짜 짱 부럽다. 나는 가방도 무거운데 우리 아빠는 맨날 버스 타고 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 나도 가끔은 버스 타고 싶은데 아빠가 회사 가는 길이라서. 그래도 외동딸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지. 피부 하얀 거 좀 봐. 너 혹시 그거냐? 방에 공주 침대 있고 커튼도 막 분홍색 파스텔 톤이고? 어떻게 알았어? 야, 딱 보면 알지. 너처럼 부모 사랑받는 애는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간식도 막 만들어주고. 너 혹시 집은 2층이냐? 2층은 아니고 그냥 아파트야. 간식은 만들어주셔. 아무튼 넌 뭔가 다른 애들이랑은 결이 달라. 공주야, 공주. 저 말을 듣는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전까지 제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솔직히 싫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저는 원래부터 그런 아이라는 인식으로 남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 한편에 동생과 새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는데 양부모님이랑 함께 살고부터는 그것도 내색하지 못했죠. 어쩐지 그러면 양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저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고 어른이 되면 그때는 내가 직접 새엄마와 동생을 찾겠다고요. 어쩌면 누군가는 피가 섞인 진짜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겐 처음으로 가져본 엄마와 동생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엄마,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양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거짓이나 가식은 아니었는데요. 양부모님에겐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자고 스스로 다짐했었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다고 예민할 때 저는 공부에만 매진했고 끝내는 전교 1등도 여러 번 하면서 양부모님을 기쁘게 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우리 딸이 되었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야. 안 그래요, 여보? 그럼 정말 수고했다. 엄마랑 아빠는 그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면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이렇게 우릴 기쁘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런 의미로 우리 다정이 뭐 갖고 싶니? 아빠가 다 사줄게.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거 없어요. 1등이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저 저는 엄마 아빠가 해주신 만큼 저도 보답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머 여보,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 그러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엄마가 만들어줄게. 아니다. 우리 근사한 데 가서 외식할까? 우리 딸 어디 가고 싶니? 그럼 엄마가 가고 싶은 데 가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다 맛있지만 오늘은 엄마도 편하게 같이 먹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복덩이를 공짜로 얻은 것 같아.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 집 여자들을 위해서 아빠가 기사도 하고 돈도 쓰자. 참 지금 생각해도 저 때는 제가 세상 부러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섭고 인간적으로 별로인 친부에 비하면 양부모님은 모든 것이 완벽한 부모님이셨는데 이런 가정은 TV에서만 나오는 가짜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내 부모이고 많은 아이들이 저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니 처음으로 욕심이 제 마음에서 끓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낙으로 사는 저는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게다가 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반장은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회장도 했는데 그때는 저희 엄마의 공이 크셨죠. 저희 엄마가 중학교부터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며 학교 생활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덕에 저는 회장까지 하며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저희 엄마는 은근히 제가 공부를 잘하니 의대에 가길 소망하셨어요. 저희 외갓집엔 할아버지부터 삼촌들까지 의사가 많았는데 엄마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럭저럭 규모가 있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친부와 다르게 아빠는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셨고 또한 자선사업도 많이 하면서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으셨는데 그때 아빠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꿈이 뭔가? 단순히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빠는 너무 궁금해. 꿈이요? 원래 꿈은 장래희망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네 말대로 장래희망이지 꿈이 될 순 없는 거잖아. 아빠는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를 차렸다.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만약 그때 돈을 벌지 않고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아빠는 어쩌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 이렇듯 아빠는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궁금해. 아, 저는 그냥 다시는 돈 때문에 힘들지 않고 가족이랑 헤어지지 않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바람도 이루어드리고 싶고요. 엄마의 바람? 의사 말이니? 네, 솔직히 의대에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루고 싶거든요. 저는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하니까요. 이거 네 엄마 들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또 울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빠 서운하려고 안 해? 헤이, 아빠는 딱히 제가 뭔가 됐으면 하는 것도 없잖아요. 아, 하나 있다. 제가 행복해지는 거. 맞아, 그래. 우리 딸 뭐가 되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이루렴. 아빠도 알아. 네가 먼저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그건 아마 네 엄마도 알고 있을 게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빠. 저는 저때 아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정말 몰랐거든요. 저 역시 단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는 일인데 두 분 역시 전혀 내색하지 않다 저런 말을 하시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빠는 자기도 백방으로 찾아보겠다며 저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두 분은 물리학적 부모님은 아니지만 진짜 내 부모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저도 점점 두 분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보다 두 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후로 10년 뒤 아빠는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으며 저희 가족과 이별하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의대에 진학하고 또 국시를 보는 등 참 바빴는데 그래도 아빠가 가실 때는 어엿한 의사가운을 입은 의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전적으로 아빠 옆에서 케어하며 아빠와 있는 시간을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때 엄마는 많이 우셨지만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다정아, 나는 요즘 부쩍 네가 우리한테 온 게 선물 같다. 사실 나는 불임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 그때 네 아빠는 둘만 살아도 좋고 또 아이를 입양해 키워도 좋다고 했는데 나는 다 싫었어. 근데 교회 사모님에게 네 얘기를 듣고 너를 만났는데 그냥 네가 좋더라. 그게 시작이었지. 너라면 내가 진짜 낳은 내 딸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알아요. 엄마는 늘 저에게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했고 또 은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내 은인이고 또 훈장이야. 네가 잘 커져서가 아니라 이런 순간에 네가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그동안은 오만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오만하다니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서 이제 너무 미안해. 우리 딸이 있어서 아빠는 병원에 있어도 항상 든든하다고 했거든. 그동안은 자기도 바쁘고 딸도 바빠서 같이 있는 시간도 잘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자랑까지 하더라. 다른 가족은 면회 시간밖에는 같이 못 있잖아. 아빠는 그게 정말 좋았나 봐. 엄마도 너무 고맙고.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당연한 거죠. 자식인데. 엄마는 제 말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여느 자식들이 그러겠지만 약해진 부모를 보니 새삼 내가 어른이고 내 부모를 감싸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아빠는 생각보다 오래 병원 생활을 하시고 편안한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그동안 고맙다고 또 가족을 못 찾아줘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저 사랑한다는 말로 아빠를 꼭 끌어안아드렸죠. 그리고 정말로 웃는 얼굴로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저희 엄마도 아빠와 고맙다며 눈물에 작별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낸 저와 엄마는 예전보다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돈독하게 지냈는데 아무리 바빠도 집에 혼자 있는 엄마를 위해서
저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 밥도 먹고 잠도 잤어요. 설령 한두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다 해도 엄마 얼굴을 보고 오는 게 저한테는 무척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저는 엄마한테 말을 놓고 여느 딸처럼 투정을 부리는 그런 평범한 딸이 되었죠. 그리고 엄마는 한동안 힘들어 하시더니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며 다시 안정을 찾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시집을 가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여러 선자리를 알아오셨는데요. 저는 싫다고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거절했지만 저희 엄마는 막무가내셨어요. 그러지 말고 가서 얼굴만 보고 와. 싫어.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왜 그런데 시간을 써? 그리고 엄마는 원래 나 시집 보내는데 별 관심도 없었잖아. 그래,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너 나 없으면 그땐 어떡할래? 너도 의지할 다른 가족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엄마가 왜 없어? 그런 말하면 나 진짜 화낸다. 됐고 어떤 선자리를 가져와도 안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는 괜히 이상한 말만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결혼할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연애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때는 통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결혼이란 어쩐지 자신이 없는 영역이었고 무엇보다 시집을 가서 지금 하는 일이나 엄마에게 소홀하게 될까봐 그것만은 내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연애를 해도 그리 길게 가진 않았어요.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들 다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저는 독신으로 의사 생활에만 전념했고 제 나이 48에는 동네에 가정의학과 병원을 차렸는데 엄마가 환갑을 넘기니 엄마와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도 이왕이면 저희 동네에 개원했고 그때 저희 엄마 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병원은 처음부터 잘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병원 차릴 때 졌던 빚도 빠른 속도로 갚아나갔고 좋은 장비도 여러 대 페이닥터도 2명 정도 더 쓰면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는 어느덧 환갑을 맞이할 나이가 되었고 엄마는 여든을 코앞에 두게 되었는데 엄마 눈에는 제가 아직도 어려 보이는지 계속 결혼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더 잔소리가 심해졌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도 너무 웃긴 일이라 엄마, 이젠 내가 시집가고 싶어도 날 받아줄 남자가 없어. 지금 결혼해봤자 얼마나 같이 산다고 라며 너스레를 떨면서 농담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엄마는 아니라며 네가 어때서? 너는 지금도 애기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엄마가 좋은 남자 찾아볼게 하며 저를 어린애 취급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엄마 눈에는 자식의 나이도 또 주름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말이 저는 싫지 않아 엄마에게 더 어리광을 부리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명절을 코앞에 둔 마지막 진료일이었는데 시기 탓인지 정말 많이 바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얼른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랑 음식하며 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간호사가 익숙한 이름을 호명하더군요. 저는 얼른 접수 사태를 봤어요. 김소원, 나이만 53세. 그걸 보는데 뭔가 뒷골이 쭈뼛하고 사는 것 같았죠. 헤어졌던 동생 이름과 나이가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상 아래 그런 우연은 있을 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동안 잊고 있던 동생에 대한 마음인 줄만 알았는데 그때 한 중년의 여자가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느 환자들에게 건네는 말처럼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요. 목 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가정의학과면 오래전에 생긴 흉터도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생긴 상처가 있어서. 아, 어디 한번 볼까요? 대체로 어릴 때 생긴 상처는 피부 전문 병원에 가서야 치료가 가능할 텐데요. 저는 환자가 내민 손목 흉터를 봤어요. 그리고 기분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그때 그 환자가 멈칫하고 있는 저에게 어릴 때 저희 아빠가 던진 물건 파편에 다쳤는데 그때 피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저희 언니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긴 했는데 흉이 져서 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아니 숨이 쉬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눈물이 차올랐는데요. 그때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히고 말았어요. 언니? 나야, 언니 동생. 설마 나 잊어버린 거야? 소원이니? 정말 내 동생 김서원 맞아? 그래, 언니는 무슨 자기 동생도 까먹고 그러냐? 진짜 실망이야. 저는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을 지금도 가슴 저릿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밖에 있던 간호사와 다른 방에 있던 의사들이 몰려왔는데요. 저희 사연을 알고는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오죽하면 진료 오신 환자분들도 축하한다며 눈물 섞인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부끄럽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새엄마와 동생을 찾는 것도 잊고 살았거든요. 아니, 그 정도 노력했는데 되지 않았으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며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동생이 자기 발로 저를 찾아올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그리고 겨우 눈물을 멈추고 벌게진 눈으로 동생 얼굴을 보는데 통통했던 볼살과 유독 동그랗던 눈이 그대로인 영락없는 제 동생이었는데요. 옷자락에 변호사 배지가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제가 놀란 눈으로 변호사 배지를 가리켰는데 동생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배지 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무려 3수를 했다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변호사 배지 단 후에 또 죽어라 언니 찾아다녔어. 근데 언니는 뭐 하느라 나도 동생도 안 찾았냐? 그게 나도 찾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지. 이게 바로 변호사의 정보망이라는 거야. 그거 불법은 아닌 거지? 어허, 나를 뭘로 보고? 물론 살짝 연줄도 있긴 했지만 불법은 아니야. 근데 나 정말 놀랐다. 우리 언니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을 줄이야. 나도 놀랐다. 네가 변호사라니. 엄마도 많이 기뻐하셨겠다. 아, 엄마는 어디 계셔? 건강하시지? 그게 사실은 말이야. 동생은 참았던 눈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새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찾지 못한 큰딸을 그리워하고 또 미안해하시며 그렇게 눈을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으로 동생에게 언니를 꼭 찾으라고 했다는데 동생은 저랑 달리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어 저를 찾는 게 본의 아니게 오래 걸렸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고 찾아도 내가 먼저 찾고 새엄마 가시는 길에 함께 했어야 했다는 죄송함에 한동안 고개도 들지 못했는데요. 그날 저녁 저희 자매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며 그간의 살아온 이야기를 했네요. 외갓집에 가서도 저 못지않게 눈치와 구박 속에 힘들었던 이야기와 끝내 새엄마와 동생이 몰래 집을 나와 저를 찾아다닌 이야기부터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는데 새엄마는 집을 나왔을 때부터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저를 찾지 못하셨는데 그럴 때면 베개가 다 젖도록 울고 그러셨다고. 그러다 친부가 객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저를 맡았다는 고모에게 찾아갔는데 고모는 무슨 꿍꿍인지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고모가 언니는 부잣집에 입양 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 찾지 말라고 했어. 어차피 찾아봤자 지금 부모보다 잘해줄 수도 없을 텐데 뭐하러 찾냐고. 나를 위해서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엄마가 딱 포기하더라.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난 정말 엄마가 언니 고모 말 듣고 포기한 줄 알았거든. 근데 엄마는 그 뒤에도 한참 동안 언니 찾으러 혼자 여기저기 다녔더라고. 그렇게 찾았는데도 결국엔 언니를 못 찾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이 돼서 나한테 언니 꼭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갔어. 저는 동생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혼자 저를 찾아다녔을 새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팠거든요. 그리고 잠깐의 정적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그랬구나. 나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엄마랑 너는 분명히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언니도 열심히 살면 꼭 너도 엄마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안. 내가 먼저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됐어. 변호사랑 의사가 같나. 내가 더 빠르지. 그나저나 언니 진짜 좋아 보인다. 멋져. 의사가 아니 왜 그렇게 잘 어울려? 뭐래. 너야말로 왜 이렇게 잘 컸나? 그럼 남편이랑 애들은? 잘 있지. 사진 볼래?
내가 무려 딸을 둘이나 낳았다고. 우리처럼 사이좋은 자매야. 저는 동생의 핸드폰 속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며 참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사람 좋아 보이는 제부는 동생과 같은 로펌의 변호사라고 했는데 부부 변호사로 나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훌쩍 큰 조카는 제 동생을 쏙 빼닮아 다 큰 예쁜 아가씨였는데 그중에 큰 조카가 시집을 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크는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조카의 결혼 소식에 저는 정말 기뻤는데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곧장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고 저희 엄마는 마치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듯 지금 당장 집으로 데려오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 동생도 저희 엄마가 너무 궁금하다며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셋은 역사적으로, 아니 운명적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동생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소원이구나? 아유 예쁘게 생겼네. 어서 와. 내가 많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얼굴을 보네. 고맙다. 이렇게 만나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희 엄마의 따뜻한 한대에 제 동생은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나중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는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연을 듣게 된 저희 엄마는 제 동생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친정 엄마가 돼야겠네. 사실 나는 친정 엄마, 처갓집 그런 거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 근데 다정이 저게 시집을 안 간다고 하니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젠 소원인 이 덕에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가? 초면인데 주책이지?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걸요. 언니 엄마면 저한테도 엄마죠. 저도 딸이 언니처럼 딸이 되어들어도 괜찮을까요? 저도 친정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물론이지. 환영한다. 우리 막내딸. 전날 저희 셋은 밤이 새도록 서로 고맙다, 잘 지내자, 하늘에 있는 엄마 몫까지 대신하겠다 등 참 많은 이야기와 다짐을 나눴어요. 사실 그런 다짐보다 그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명절이라 더 뜻깊었어요. 게다가 수원이는 바로 다음 날 시댁에 가야 했는데 언제 또 일어나서 음식을 하셨는지 저희 엄마가 동생 양손에 한가득 음식을 해서 보냈죠. 친정 엄마가 한 첫 번째 음식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보다도 제 동생이 저희 엄마를 잘 챙기는 딸이 되었는데 저희 셋은 이젠 걸핏하면 만나서 고스톱을 치는 그런 가족이 되었어요. 아유, 그동안 맞고만 치다 고스톱 치니까 너무 재밌네. 다정이 너 강박이다. 알고 있어. 무슨 딸 눈을 그렇게 따가려고 그래? 노미자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고스톱은 친목 도모입니다. 맞아.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언니, 나 폭탄이다. 아유, 우리 소원이는 변호사라 그런지 똑똑하네. 그리고 이걸 참고 지금 쓰냐? 역시 내 딸이다. 우리 다정이 저거 돈 왕창 뜯어서 요 앞에 들깨 수제비 먹으러 가자. 정말요? 맛있겠다. 그럼 나는 언니 돈 더 따서 파전도 먹어야지. 거기 파전도 팔아요? 그럼 당연하지. 거기가 또 파전 맛집이야. 다정이 넌 뭐하니? 얼른 쳐라. 얼씨구. 이젠 딸도 하나 더 생겼겠다. 본격적으로 나를 벗겨먹겠다. 됐어. 나 안 해. 너 삐졌니? 어머, 엄마, 언니 삐졌나 봐요. 세상에 김다정이 삐지기도 하네. 너 몰랐니? 얘 아주 삐순이다. 저렇게 속이 좁아서 환자는 어떻게 봤나? 내가 맨날 기도해. 엄마. 저는 제 인생 그리고 끝자락쯤엔 이런 행복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흔히들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꼭 맞더라고요. 제 나이의 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셋은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웃고 떠들며 거의 매일 함께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제부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누라가 친정이 생겨서 집에를 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런 사위의 마음도 모르고 저희 엄마는 평생 갖지 못한 사위와 소녀가 생겼다는 기쁨에 요즘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구장창 음식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다 흐뭇해집니다. 저건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빠 생각이 저절로 나는데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는 평생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동생 덕에 그 꿈을 이룬 것 같은 요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평생 동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꿈 같은 날들은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 항상 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허락될지는 모르지만 엄마와 그리고 동생과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더 빨리 만나면 더 좋았겠지만 더 늦지 않아 너무 다행인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제 어린 시절처럼 좀 버겁고 힘든 존재일 수도 있고 지금의 저희처럼 사랑스럽기만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족이라는 말에 아프기보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여기에 남겨두고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왕이면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